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중소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 인사드리게 된 조세현 교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환경 너무나 어렵죠? 중소기업 경영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또 헷갈리죠. 어떤 전략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헷갈립니다. 이래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욱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럴 때 단비처럼 바로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경영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쓰시는 구사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장사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미래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 평상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교훈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저와 함께 브랜드 마케팅의 세계로 같이 뛰어들어 보시죠. 네, 제 소개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국제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마케팅 박사를 했고요. 그때 제가 주로 다뤘던 주제들이 논문의 주제들이 바로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제 그 과거를 보면 벤처기업 1세대이기 때문에 기업의 여러 환경들을 다 두루두루 접해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상장기업 사장을 3번 해서 코스닥 상장기업의 그런 업무까지 또 해외와 교류하고 무역하는 그런 업무까지 매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기반과 경험적 풍부가 다 같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저희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 이번 시간 제가 쭉쭉 풀어가 볼 테니까요. 저와 함께 브랜드 마케팅의 세계로 쑥쑥 한 발 더 들어가 보시죠. 네, 그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세계 최대의 커피숍 체인입니다.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을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데 이분이 한 말, 여러분 이 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를 고객들이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상징이 바로 브랜드인데 브랜드를 자기 혼자 주장을 하면 그것은 브랜드일까요? 고객들에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걸 누가 인식하고 누가 믿어주고 누가 인정해 주어야 그것이 비로소 브랜드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고객들입니다.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저 상품은 저 제품은 브랜드야. 이래야 특별한 상징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브랜드 전략을 이해하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고객들이 나의 상표를, 나의 제품을, 우리 회사를 또 오너인 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 그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것은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이관지하게 자신의 제품 또 자신의 기업 또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일이관지하게 맞아떨어져야 고객들은 비로소 브랜드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것을 일이관지하게 하는 기업들을 저는 많이 보지도 못했습니다. 뒤에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쇼펜하우어 말 중에 바로 이런 말이 있죠. 소비자가 왜 이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무서운 한마디의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라고 얘기했고 당신의 제품에 살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근거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바로 요 한마디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동이 가령 내 제품을 많이 샀다. 그럴 때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내 제품을 사지 않는다.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내 제품을 잘 몰라준다. 몰라주게끔 만들었으니까요. 내 제품을 또 뭐 잘 인식해주지 않는다. 자신이 얼마나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뭐 내 제품을 몰라줘? 이건 매우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인과성의 법칙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스페셜리하게 우리 동물 세계, 사람 세계의 동기와 행동을 우리의 인과성의 법칙이라고 본다면 이 동기가 가령 나에게 딱 돌아와서 나에게 유리한 행동이 되느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동기가 있을 때 내 제품이 구매 동기가 있을 때 내 제품으로 향한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이것은 별개의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매 동기가 구매 행동, 나의 제품으로 우리 회사 제품을 사게끔 하는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하려면 과연 무엇이 정확하게 기준상에 정렬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사야 할 이유가 그런 컨셉이 정말 우리한테 있긴 한 건가? 그거에서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자신이 없다면 결국 고객들에게 외면받고 말겠죠. 잘 안 되는 분들은 바로 이 기본부터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자들은 매일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나는 지금 장사짓을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우리 고객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일에 봉직하고 있느냐? 이것이 늘 매일매일의 자기 반성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있어야죠. 여기에서 맨날 머리 써가지고 잔머리 써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고객을 속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도태되고 만다. 많은 기업의 사례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고객들에게 철학을 주거나 고객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으면 기업으로서의 생명은 바로 끝장나버리고 하는 것이 요즘의 경영 환경, 경제 상황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동기가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무엇이 매개를 해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하워드 슐츠의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상징인 것을 고객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매 동기는 구매 행동, 가령 나에게로 우리 회사한테 유리한 구매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식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향한 인식? 아, 우리 제품을 최고의 제품으로 봐주는 고객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 인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기업들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우 치밀하고 매우 디테일한 전략들을 세워놔야지 이 부분들을 잘 모른다고 대충 지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내 제품이 최고야. 자기 혼자 믿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고객들의 인식에서 최고라고 인식이 되어야 비로소 그 제품이 팔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법칙을 벗어나는 제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앞으로의 경영 활동이 매우 쉬워진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비자 인식이 나에게로 향해 있을 때 구매 행동도 나에게로 향한다. 소비자 인식이 우리 제품에게 향해 있을 때 구매 행동도 우리에게 향한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자, 좀 더 펼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매 동기에서 구매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인식이 소비자 인식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소비자 인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니꼴이 바로 브랜드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 모르셨겠죠? 아, 구매 인식을 높여주려면 나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야 비로소 내 제품이 팔리는 것이 법칙이구나. 이것이 팔리는 것들의 비밀 코드구나 라고 머릿속에 쭉 박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나의 제품, 이것에 대한 인식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 보면 디자인 같은 거 매우 엉망으로 해놓죠. 포장 패키지 같은 거 매우 엉망으로 해놓죠. 그리고 나서
팔리기를 바랍니다. 엉망으로 해놓는 자들의 속마음은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돈을 아끼고 싶은 겁니다. 왜 거기에서 돈을 아낍니까? 소비자들이 훨씬 더 브랜드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포장지도 더 좋은 걸 쓰고 고객들에게 촉감으로도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시각으로도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고 여러 가지 이 디자인 면에서 인식이 앞서 있어야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용자의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늘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느낌에 좋지 않은 그러한 제품들이 과연 팔리는 거 보셨습니까? 시각적으로 아주 수준이 떨어져요. 촉감으로도 떨어져요. 맛으로도 어디 식당 가는데 맛으로도 떨어져요. 그런 데를 여러분들은 다시 사고 싶고 그런 데를 다시 가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성을 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다시 한번요. 브랜드 이미지는 제품의 인식, 상표 디자인의 인식, 또 감각적 경험의 인식이 세 가지가 앞서 있어야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좋아진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내 것으로 향한 구매 행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이 말을 가볍게 느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뭐 조금씩 이렇게 고객 눈을 속여도 괜찮겠지,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요? 5살 애기들도 이제는 인플루언서입니다. 5살 애기들도 인스타그램 하죠, 페이스북 하죠. 방송국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기 채널, 자기 방송국들을 하나에서 3개, 4개까지 다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지 못한 브랜드 경험을 한 것을 거기 방송국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이 또 동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그 제품과 서비스는 매장됩니다. 매우 무서운 세상이죠. 그게 뭐 1년 걸릴까요? 그렇게 안 걸립니다. 단 일주일 만에 매장됩니다. 기업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연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높이려는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인식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의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가지 못하고서는 중소기업 경영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이 사회에 고객들에게 특별한 철학을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브랜드 마케팅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인의 올바른 자세와 철학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뭘 잘 팔기 위한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제품을 파는 싸움이 아니라 인식을 어떻게 올려주느냐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글 하나 써놨는데요. 마케팅은 인식 전쟁의 전략이다. 인식 전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기술과 컨셉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실적, 미래 기회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또 못 알아듣는데, 저는 여러분들만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만 앞서 나가면 된다라고 믿습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언론지상에 뉴스로 보도된 그런 사실인데요. 이제부터는 착한 기업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매하는 브랜드나 기업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36.7%나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다. 저도 고객들에게 또 종업원들에게 막대하는 기업의 제품 사기 싫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바로 그런 행위를 시장에서 했는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불매하는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인식은 최근 들어서 계속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의 절반 정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착한 경영해야 된다. 브랜드 이미지가 월등히 높은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마음속에 굳게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승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 중소기업인들, 중소기업 한다라고 철학도 작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철학이 오히려 매우 특별해야죠. 그래서 특별한 상징으로만 승부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왕의 상징 어보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상징으로 승부해 나가자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상징을 만들려면 뭐부터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 왜 인간으로서 사는지를 분명히 해나가야 된다라고 늘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쳐놓고 정작 저의 인생은 제가 철학을 안 가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소기업인들의 인생은 남들보다 매우 특별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인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저는 특별한 배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 특별한 배지를 가지신 분들은 머리에 가진 철학은 남들보다 더 특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철학을 가지지 않고서는 특별한 상징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이 철학이 무엇인지를 어디에다가 담아야 되는 것이죠? 제품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디자인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경험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바로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철학이 담겨 있는 브랜드 이미지와 철학이 안 담겨 있는 브랜드 이미지 어떻게 다르냐고요? 승패가 바로 거기에서 납니다. 그 사례들을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나의 사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사는지, 우리 기업이 왜 사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명을 미션이라고 하죠. 사명 뒤에 이어져야 되는 것은 이 사명을 어떻게 구현시킬 것이냐, how to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말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비전에서 우리 기업이 앞으로 3년 안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것은 비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비전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명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년 안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바뀌어 나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 허리 아래를 받침해주는, 기업의 허리 아래를 받침해주는 밸류입니다.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런 비전을 세워나가는데 이 비전은 뭘 위해 존재한다?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쉬운 거죠. 이것조차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철학을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인식시키라고요. 뭐를 통해서? 슬로건을 통해서 인식시키라라는 겁니다. 슬로건은 한 줄로 우리를 딱 보여주는 멘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 슬로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이 MVVS는 이게 다 세퍼레이트 돼야 될까요?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쭉쭉쭉쭉 적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서부터 비전, 그리고 밸류와 슬로건, 이 네 가지가 딱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일이관지하게 정형화된 틀이 딱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람들은 웃으면서 브랜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브랜드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에르메스 같은 경우 지금 바로 돈 있다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대기해야 살 수 있는 이 특별한 백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에르메스는 우리는 유행에 휩쓸리는 사치품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다? 원가 절감 대량 생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는 오직 한 땀 한 땀 아시죠? 특별하게 제품을 완벽한 디테일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드려서 그 고객이 우리 백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해하는 그 모습과 생활이 우리의 관심의 전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진 철학입니까? 그렇기에 명품이 명품으로 재탄생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티파니 같은데 보십시오. 티파니 보면은 가서 매장 가서 보면 막 커팅이 아주 정교하죠. 커팅이 정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석의 광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교한 커팅으로 발현되는 광채가 가장 중요한 최상의 가치이다. 그것이 변치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이다. 이게 티파니의 철학입니다. 매우 철학이 좋죠. 벤츠요?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나가면서 또 가장 편안한 차 벤츠. 벤츠는 매우 극명합니다. The best or nothing.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이 바로 최고의 명품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무엇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철학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은 명품이고 오래됐으니까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고 스타트업인데 우리가 무슨 철학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시장에서 빈대떡을 만드는 이 업체도 철학이 분명합니다. 제가 TV에서 이분을 처음 뵀는데요. 빈대떡이 4,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광장시장, 서울의 광장시장에서 팔고 있는 순인의 빈대떡이라는 건데 이 손바닥만한 빈대떡을 2개 주면서 4,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 장사에 대한 철학은 언니한테 배운 그대로다. 어떻게 배웠다고요? 빈대떡이 아무리 써도 들어가는 재료만큼은 최상으로 써야 된다. 정직하게 속이지 않아야 된다. 좋지 않은 재료를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TV에서 이 순인의 빈대떡을 대한민국 100대 한식점으로 인정을 했길래 그 TV를 보던 저는 바로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저는 직접 가서 순인의 빈대떡이 과연 어떻게 고객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휴대폰 폰카로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나 엄청난 분들이 들어가고 1시간에 한 100여 분씩 들어가고 1시간에 한 100여 명씩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그 빈대떡을 구우시는 사장님은 마치 클래식 음악을 들어가면서 그 빈대떡을 만드는 것처럼 굽는 것처럼 그 시끄러운 시장 바닥 속에서도 전혀 동요도 없이 평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빈대떡을 굽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근데 가서 가격을 보고는 더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장을 빈대떡 큰 남자 손만한 거 2장을 주면서 4,000원을 받습니다. 고기 완자 2개 올려주고 6,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3분의 1 가격인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6,000원에 파는데 왜 사람들이 안 몰려들겠습니까? 근데 나는 원가가 너무 비싸서 못해요. 이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령 식용유도 5톤 트럭으로 선불로 결제를 해주고 지금 완두라고 합니까? 빈대떡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도 미리 계약 재배를 시켜가지고 돈을 미리 주니까 싼 가격에 가져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싸게 공급을 할 수 있고 고객들은 만족하고 그러면은 고객들은 입소문이 퍼지고 다시 여기를 브랜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다시 방문하게 되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요 인천국제공항에도 들어갔고 현대백화점에도 들어갔고 다른 아주 좋은 고급 백화점에도 들어간 어느새 브랜드가 됐습니다. 뭘 잘 지켜서요? 바로 철학을 잘 지킨 겁니다.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좋지 않은 재료는 쓰지 않겠다라는 그 철학을 끝끝내 지켰기 때문에 무엇이 됐다고요? 브랜드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여러분 브랜드 만드는 방법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하고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브랜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브랜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예전에 이런 정육점들이 있었죠. 이런 정육점을 지금 호주에서는 이렇게 바꾸어서 제품을 팝니다. 슬로건이 뭐라고요? 한 덩이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 빅터 처칠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팝니까? 네. 루이비통 백이 들어가도 하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최고급 장식장, 히말라야산 아면 벽돌, 이태리산 천연 대리석, 세계 요리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고객의 상황에 맞게끔 고기를 추천해 주고 하면서 그 스토리를 말해주면서 고기를 썰어줍니다.
저기 루이비통 매장처럼 100m, 200m씩 줄을 섭니다. 저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그러면 가격도 높으면서도 고객들은 오히려 만족하고 이것이 브랜드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네, 어떻게 해왔다고요? 철학을 지켰습니다. 한 덩이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려고 하는 철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철학으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특별한 상징으로서 인식되었다. 그래서 성공했다. 얘는 브랜드를 만든 사례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한 철학, 분명한 비전, 분명한 밸류, 분명한 슬로건 이 네 가지 MVVS가 존재해야 됩니다.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기준으로 봅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매우 정확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라도 브랜드 경영을 제대로 차근차근 밟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철학을 잘 세워놨을 때 이 사업에 대해 성공할 때는 두 번째로 우리 제품의 컨셉 이것이 치밀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도전 같은 그런 TV 그 연예 그게서도 우리 오늘의 게임의 컨셉이 뭐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컨셉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컨셉이라는 것은 우리 제품의 개념, 방향, 특성, 주장하는 것, 이슈, 특징, 이미지 메이킹, 아이디어 주제, 소비자 행동을 전체에 다 담아놓은 것이 컨셉입니다. 여러 개, 셉, 잡다라는 겁니다. 뭘 잡는 거죠? 고객들의 경험, 고객들의 마음을 잡아서 바로 이 안에다가 이런 개념, 이런 방향, 이런 특성을 담아놓는 것이 바로 컨셉입니다. 이것이 컨셉에 대해서 제일 쉽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컨셉, 마케팅 전쟁에서 컨셉은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스페인 군대가 잉카를 쳐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다 활로만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총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몰살됐습니다. 마케팅 전쟁에서 무기 없이 단순히 영업하러 다닌다? 컨셉을 세워놓지 않고 영업한다? 백전백패하는 일입니다. 컨셉이 없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구매 동기에서 인식, 소비자 인식은 니꼴 뭐라고 그랬죠? 브랜드 이미지를 뜻하는 건데 이 브랜드 이미지에서 아까 제품과 그 상호, 디자인 이것이 바로 브랜드 컨셉이고 이 브랜드 컨셉에서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각적 경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 이 컨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잘 하는 방법 고객의 가치를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통합을 한다고요? 언어로 통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제품의 스토리텔링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로 잘 통합을 해주지 않으면 컨셉은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기가 어렵다.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컨셉을 만들었을 때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제품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제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품 컨셉보다 표현 컨셉이 매우 더 커야 기업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니크하고 거기에서 특별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훌륭한 브랜드 컨셉이 곧 뭐라고요? 훌륭한 기업의 재산입니다. 브랜드 로고 타입, 브랜드 마크, 브랜드 네임, 프로모션, 또 아까 말씀드렸죠. 포장 패키지, 그 다음에 브랜드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그도 브랜드 컬러 이런 것들이 다 잘 어우러져 있어야 이 기업은 비로소 훌륭한 자산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의 가치를 반드시 반영해서 컨셉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가치를 반영한 컨셉이 늘 큰 힘을 갖습니다.